스카이스르프 타임즈 2024년 4월 25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다양한 내용들을 편집을 해 봤습니다만은 제가 직관적으로 이 선택하는 기사 내용들이 과연 스르프 타임즈의 주제인 생존 우선순위와 어떻게 직결이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전국민 25만원 반대에 민노총과도 싸우는 민주. 이소윤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보도를 했어요. 민노총이 뜻밖의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반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 성명을 내는 것 같아요. 민노총에서 거꾸로 포퓰리즘 정책을 놓고 민생을 운운한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용해인 의원이 24일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 한 번으로 부족하면 두 번이라도 해야 한다고 돈이 어디서 나서 이런 걸 하라는 얘기인지, 특히 진보 진영의 전통적 우군인 민주노총이 포퓰리즘이라고 혹평한 데 대해서 25만원 지원금이 실질임금을 보충한다며 정책기조 전환에 대한 민노총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맞섰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용해온 그 위성정당의 그 비례대표 위원인 모양인데, 뭐꽤 나이가 어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얘기하는데, 민생에서 최근에 화두는 물가죠. 민생은 첫 번째도 물가고 두 번째도 물가고 세 번째도 물가다 이렇게 돼 있는데 회복지원금 물가 오른 거에 대해서 그걸 보충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화두로 올라가야 될 것이다. 한국은행의 존재 가치도 물가다. 물가가 오르냐 내리냐는 민생뿐만 아니라 기업의 원재료가 오르냐 내리냐와도 같다. 그러니까 그 민생이 아니면은 그 민간 생활이겠죠. 그러면 요거를 기업이면은 기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업 기생도 원재료 가격 오르냐 내리냐가 이게 큰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비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어, 그, 이 자관 그 민노총이 그거 반대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뜻밖의 좀 생각이 들어가네요. 민노총이 왜 그랬을까? 그게 좀 이상합니다. 4대 그룹 영업이익 1년 새 65% 하락. 한국경제 이미 적신호라고 이상락 기자가 더 팩트에서 보도를 했는데 현대차 그룹만 미소를 내세웠고 1년 동안 영업이익이 43%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기업 분석 전문 한국 CXO 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24일 날 발표했다. 이런 것이 이제 기업 분석을 하는데 이제 다 그 원가 회계에 의한 그 손익 계산서를 보고서 집계를 했겠죠. 4대 그룹 2023년도 전체 영업이익이 24조 5,180억 원인데 2022년도에는 38조 7,465억 원이었다. 그래서 14조 2,285억 원이 줄었다. 제 계산상으로는 36.7%가 내려간 것으로 계산이 돼요. 음,
요게 왜 무슨 차이가? 저는 이렇게 검증을 한번 해봅니다. 한국 CXO 연구소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경영 실적이 호전되겠지만 지난해 기준이 아닌 2020년에서 2022년 상황과 비교해 얼마나 경영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2020년에서 2022년에는 2023년보다 성과가 좀 좋았으니까 그거하고 좀 비교를 해서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느냐. 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전년 대비 뭐 이렇게 얘기들은 하겠죠. 뭔 뜻인지는 이해는 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 저는 이 오늘도 내일도 한 놈만 패는 재고자산, 에, 인벤토리 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회전율을 결과적으로 상승을 시켜라. 만약에 매출이 감소하대로 영업이익은 증가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계속 주장코저 합니다. 이 그래프는 2대1일 거를 인용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 대비에 줄대기 나선 1아서 바이든 신기 건드릴까? 박영화 기자가 경향신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아소 따로 전 일본 총리 현 자민당 부총재가 23일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회동을 가졌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그가 당선될 경우에 대비한 줄대기지만 일본 내에서는 이 같은 시도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다는 불안감도 감지된다. 양측은 회동 뒤 성명에서 미일 동맹이 인도 태평양에서 양국의 물리적, 경제적 안보와 안정에 지속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논의했다며 그 트럼프하고도 얘기할 때 똑같은 얘기죠. 또 중국과 북한의 도전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본의 방위미 증액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답니다. 특히 근데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미국을 국빈 방문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극진한 대우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이런 행보를 하니까 그 웃기는 애들 아니냐, 뭐 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냐 해서 일본 내 여론도 좀 조심스럽다. 일본은 원래 그 조심스럽게 이것저것 많이 걱정을 하죠. TBS 등 일부 언론은 바이든 정부 한 관계자가 아소 전 총리의 트럼프 방문을 천박하다고 평가했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다. 옛날에 뭐 개그 콘서트 좀뭐 볼 게 그게 하나뿐이 없으니까 개그 콘서트 봤지만 억지로 웃지만 그거라도 봐가지고 한번 웃음을 했지만은 거기에 나온 개그맨이 이 자기 얼굴은 천박하게 생겼는데 귀족 역할을 하면서 남들 보고선 천박해 천박해 그런 거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아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는 거에 대해서 우려들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다. 오히려 한국한테는 저는 그게 오히려 나을 것 같다. 왜냐? 중국을 더 공격해 줄 것 같으니까. 물론 이제 한국도 그 부담이 있긴 있겠지만은 근데 한국에는 아소 같은 국익파 인물이 과연 있을까? 이런 아소가 한일 그 관계 정상화하는데 메신저로 먼저 찾아왔죠. 이 중절 못 쓰고 이태원 참사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또 이태원에 가서 그 이 말하자면은 그 이 참배라고 그러나요? 참배 이런 용어가 적절치 않지만 그 아마 그 속내 이런 거 이러면은 더 결례될지 모르지만은 혹시 선거 자금 필요하시면 아소 씨께서 어떻게 좀 모르게 아니 공식적인 선거 후원금도 낼 용의가 이런 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해 비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죠. 음, 그 트럼프가 선거 자금이 좀 부족하다는 설이 있는데 뭐 일본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저 폴란드 대통령까지 이미 갔죠. 그다음에 뭐 그 어디죠? 그 아르헨티나 그 극우 대통령 나서
그 사람도 찾아가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틱톡 미국 내 사업권 1년 내 팔아라. 틱톡 강제 매각법 미 의회 통과. 요거는 우크라이나 지원법안에 껴붙여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그냥 이걸 뭐냐 묶음 통과를 시킨 거로 소개가 돼 있죠. 이란 석유 취급 제3국 항구 선박 등 대상 2차 제재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강현철 기자 디지털 타임즈인데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이 우선순위지만은 이렇게 이제 그 중에서 틱톡 강제 매각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이 동결 중인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자, 남의 돈을 그냥 강제로 뺏는 것을 법으로 정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러시아도 돈은 국제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에 뭐 이게 돼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달러로. 그거를 그거를 강제로 주인이 따로 있는데 그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것은 솔직히 이제 깡패 아니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인 그 세계 패권이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일 겁니다. 어, 어, 뭐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개인적으로는 한국은 카톡이면 뭐 저는 충분하고 깨똑깨똑 하고 울리죠. 그거로 충분하고 그리고 미국에게 한 수 배워서 한국도 허회성 없는 중국인 부동산 취득 강제 매각법을 만들자. 중국이 한국한테 산동반도 땅이나 동북 삼선 땅을 매입할 수 있는 호혜를 주지 않는다면 말이다. 어, 그 공산국가가 개인 사유재산 인정 안 하니까 그렇게는 없으니까 중국 애들이 돈 번 애들이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뭐 제주도 가라 그래 어디서 해가지고 그 제주도 해군 기지 주변에도 땅을 샀다고 그러고 일본에는 뭐 섬 자체를 아예 그냥 샀다고 그러고 무인도를 또 지금 뭐 캐나다 뭐 이런 데도 그 중국인들이 부동산을 사는 바람에 옛날에는 뭐 우리나라 사람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데 요즘은 중국 사람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뛴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일본에서도 이런 여론이 나오죠. 이게 이상하게 걔네들 뭐 쓸데없는데 땅을 싼다 이게요. 군기지 주변이나 뭐 이런 데다가 그래서 또 우리나라도 아파트 가격 이 부동 그 거품 일어나는데 중국 외국인이 그 아파트 사는데 투기 현상을 조장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에서 이 중국인 부동산 강제 매각법 이거 해야 됩니다. 팔고 나가라, 팔아라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뭐 민주당이 그 석권한 이 국회에서 이런 법이 나올 리는 없을 거예요. 원래 그 이재명이가 친중 따까리 아닙니까? 이 중국 그 개죠. 중국에 핵하는 개죠. 이재명이는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중철강 덤핑 공세의 중국 붕괴 위기. 각국 덤핑 관세로 대응. 최성욱 기자 서울경제. 그 뭐 외국 언론이 많이 떠든 다음에 자꾸 우리나라는 이 뉴스들이 그 눈치 보냐고 자꾸 이렇게 늦게들 내는지 몰라요. 중국 관련 해가지고는 이미 그 뭐 외국 뉴스에서는 이미 그냥 발빠르게 2, 3일 먼저 팍팍 나오는데 그 눈치 보고서 그 또 이 정도 하는 수준 가지고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언론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국 내 철강 수요가 줄자 해외로 밀어내기. 미 대신 제3국 수출량 늘리며 33% 급증. 중국산 철강의 덤핑 공세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근데 미국의 그 철강 수입량은 0.6%뿐이 안 된다며요, 중국에. 그런 얘기들이 이미 나와 있는 얘기죠.
그래서 그 남아도는 물량을 해외로 밀어내기인데 이제 덤핑으로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 2016년에는 꽤 많이 했다가 자국의 소비가 많으니까 좀 줄어들었다가 지금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얘기네요. 민간 기업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 덤핑 판매다. 그런데 중국은 해버린다. 국가 자본주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국가 자본주의의 원조는 대한민국이죠. 킹한 민국. 이는 국가 지원금이 있다는 얘기다. 민간 기업이라면 수요 대응 생산량 조절을 하면서 접근할 것이다. 중국은 EOQ, 그 경제적 그 처리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가 세계에 매몰돼 있으면은 단위 생산량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경제적 그 처리 단위가 있어요. Economic of Quantity의 약자인데 우리 그 경영에서 좀 쓰는 용어긴 합니다. 여기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익사할 때까지 그냥 저는 내버려 두자. 어, 덤핑에 대해서는 이제 관세로 대응하고 계속 덤핑을 호드로 그냥 하면은 중국이 그 익사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 생각이 좀 그거는 내비둬야 됩니다. 중국한테는 내비둬. 근데 관세로 대응해야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국 철강이 아마 들어올 것 같은데 우리나라 관세 그렇게 많이 안 매길걸요? 문제는 우리나라죠. 일본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한국 그 철강 업체도 좀뭐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산이 저렇게 들어오면은 비싼데도 한국 거 사주는 애국심 이런 거 지금 기대하면은 안 되긴 하죠. 그런데 이제 이 물류 공급 시기라든가 이런 걸 봐서 특히 그 자동차용 강판 이런 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현대차만 하더라도 그 수직 계열화를 해놔가지고 또 스테인리스 판이라든가 이런 등등은 국산이 그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퀄리티를 봐서라도 그것은 국산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요거는 그 칠레 제철소인데 이게 지금 덤핑 때문에 이제 이 말하자면 파산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런 또 내용입니다. 북한 김 위원장의 여동생 우리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건설할 것입니다. 압도적. 이런 용어 제 입에는 익숙치 않은 건데요. 이런 용어가 어디 써먹을 데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압도적이다. 로이터 통신에서 잭킴 우리나라 사람 같아요. 조나단 오티스가 편집을 했고 영화가 좀 뭐 짧으니까 편집을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강력한 여동생인 김여정은 북한이 주권과 지역 평화를 지키기 위해 압도적이고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계속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수요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미군이 남한 괴뢰군 조직폭력배들과 함께 실시한 실탄 사격 훈련을 시작으로 이 지역에서의 일련의 군사 훈련이 지역 안보 환경을 위험한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군은 북한이 군사적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는 양국 지도자들의 약속에 따라 최근 몇 달간 더욱 강력한 규모의 강도를 가진 다양한 훈련을 실시를 해왔죠. 에, 에, 그 전투기에서 그 핵미사일 같은 거를 발사하는 그런 거를 최초로 공개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군에 따르면 약 100대의 군용기가 이번 달에 2주간의 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서울 상공에는 뭐 전투기 소리가 잘 안 들리던데 좀 저기 좀 먼 데서 한 모양이죠. 그렇겠죠. 요거는 그 아무르 지역에서 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하고 했을 때 찍힌 이 김여정 이 언니의 그게 배가 같은가? 그 좀 김정은이하고 그 얼굴 생김이 누난가요? 동생인가? 여동생이네. 여동생인데
그래도 그 몸 관리를 잘했네요. 완전 가슴은 절벽이구만요. 네. 화장은 또 이쁘게 보이려고 했네, 보니까. 북한식 화장법이 어떤가 모르겠어요. 국민연금 65세까지 납부한 숨긴다. 연금 적립금 250조엔 불편한 진실. 예, 겐따이라고 요거 정도는 제가 읽어요. 근데 겐따이가 뭐지 했는데 이게 현대를 겐따이라고 발음하네요. 일간 현대입니다. 우리나라 현대가 아니고 일본 현대예요. 대략 5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후생성의 연금 재정 검증. 2019년 검증에서는 약 30년 후 표준 케이스의 급부 수준이 20% 줄어든다고 공표되었지만 이번에는 국민연금의 보험료 납부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방안 65세까지가 검토된다. 정년이 65세라면 65세까지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는 일견 설득력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계약 시와 지불 시의 약속사가 다르다면은 민간 보험회사라면 고소당할 수준이다. 국민연금의 납부기한 연장 목적은 급부액을 늘리기 위해서라고 설명은 되고 있다. 그런데 저널리스트 나카모리 하야토 씨라는 사람은 분석을 해봤는데 보험료 수입 총액이 54조 6천억인데 연금 급부비가 53조 4천억으로서 연기금을 운영을 안 하더라도 1.2조 원인 A조행이 남아가지고 그런 적립된 연금 적립금이 250.5조 원이나 되는데 어, 그러니까 이런 거로 봐서는 재원 부족하다는 나라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 이거 우리나라한테 하고 싶은 얘기예요. 뭐냐면 보험료를 지불해주는 젊은이가 줄고 있다. 수급자가 증가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고령자나 현역 세대가 차곡차곡 모은 적립금이 250조 엔이나 된다. 거기서부터 보충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올 만하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도 연기금이 뭐 600 몇 조라고 알고 있어요. 일본보다는 규모가 좀 뭐 작은 거긴 하지만은 그런데 그래서 많이 얘기하지만 그게 보건복지부 산하 연금운용기금본부 능력 가지고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라면은 기업이 비즈니스 영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월급을 주죠. 그러면 연기금은 연기금 모은 그 돈으로 그거로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월급 주듯이 고령자들한테 그 연금을 주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돈을 벌면 된다는 게 그러니까 돈 벌 능력이 있냐? 그게 돈 벌 능력은 없으니까 보험료를 더 올리자 이런 아이디어뿐이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연금운용본부가 과연 지금 그 기금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냐 이거에 대해서 언론이 그렇게 추적 취재를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게 그 연기금 운영하는 게 주식 투자도 하고 제가 그 기업 분석하지만 어, 연금보험이 연금공단이 들어와 있는 데가 꽤 많거든요. 안전빵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만 하겠어요? 미국에도 투자하고 또 증권에도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뭐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그러겠지만 그걸 100%그 연기금이 그거를 그냥 전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하겠냐. 요게 이제 제가 이제 의문을 가집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펀드 애들이 연기금 뭐 이런 애들도 만나러 온 적이 있고 그런 거 보면은 그때 이제 만나가지고 그 해왔지만은 아마 그 미국 그 글로벌 금융들이 그 당신네들 운영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돈을 맡기면 우리가 돈 벌게 해줄게. 이래 가지고 이거는 이제 제 소설입니다. 픽션이긴 하지만 분명히 어디선가 들은 구석이 있으니까 제가 그런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그 뉴스나 이런 걸 봐서 그 뭐 존 볼튼이 뭐 갑자기 그 연기금을 만나러 오고 뭐 어쩌고 그런 적이 있는 거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뭔가 메신저로 왔던 거예요. 그 친구도.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 100% 자기 책임하에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은 은근히 이 글로벌 금융 세력한테 돈을 맡겨놓고 그러면은 잘 좀 운영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 돈을 가지고 글로벌 그 금융 세력들은 돈을 100원 벌었다면 한국한테 100%다 주겠습니까? 자기네들도 먹어야 되니까. 그 비율이 얼마인지. 근데 항상 이익이 날까요? 아닐 수도 있죠. 음, 이런 거 한번 우리가 추적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연기금 운영은 기획재정부에 맡겨라. 음,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죠. 한국 국회가 주도한 수기 토론회 시민 대표단 등 그들이 연기금 운영에 대한 감사 능력이나 있는지 묻겠다고 나는 이미 피력했었죠. 민간 보험회사가 하면 소송을 당할 수준이라고 이제 그쪽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원래 고이즈미 정권이었던 20년 전에 연금 뭐, 뭐 몇천 년 안심 프랜 시기에 이 시산에서는 1961년도 뭐 기준 해가지고 월 평균 32만 원이 공표되고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받는 일본 사람들이 없죠. 많이 받는 사람들 한 20만 원 정도, 평균이 한 15만 원 정도. 우리나라의 더블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더블은 왜냐? 지금 그 연금 보험료가 그 우리가 9%인데 일본은 18% 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거기 또 반을 대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업은 이 직원들을 고용하면서 그러니까 임금도 못 올려주죠. 임금 수준의 몇 프로 이렇게 내는 거니까 그런 거가 좀 기억이 나네요. 이걸 좀 취급하다 보니까 자식이나 손자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면 일간 현대 아까 그 연속되는 건데요. 그래서 자식이나 손자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면은 뭐 더 내려면 더 내고 65세까지 내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연금제도 계약으로도 일방적인 감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시대의 정권에 따라 사법 판단도 달라진다 이러면서 그런 사례들을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가입 연수를 연장하지 않으면 유지할 수 없는 연금 제도는 수명이 다한 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료 증액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최종적으로는 세금으로 징수할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제가 듣기로는 인간 수명 60세를 가정해 처음에 연금제도 맞는 것은 인간 수명 60세면은 오래 사는 거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유로 그 비스마르크가 연금제도를 처음 만들었다는데 고령화 사회에서는 이미 수익명을 다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들어오는 돈보다 결국 나가는 돈이 많은 구조인데 그러니까 기금 운용을 해서 그걸 얼마나 보충할 거냐 아니면은 기금 운용을 해서 보험료가 들어오는 돈보다도 우리나라 아직도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은 작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벌써 협박 전술로 지금 뭐 올려야 되느니 많으니 이런 얘기 하는데 어, 그 기금 뭐 이게 돈 더 뜯어가려고 그걸 또 그 국민의 돈들을 그냥 뺏어서 그 자기네들 그 목돈 마련해서 그 돈 굴리려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이번 민주당 편을 드는 것은 아니지만 세금과 연금보험료 등을 일체적으로 징수하는 세입청 창설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계 씨라는 사람이 뭐 이 계통의 전문가인 모양이에요. 세금이라고 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겠지만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조금 더 많은 부담을 부탁하고 표현이 예의스럽네요. 또 새 방식이라면 국민연금의 미납 문제도 클리어할 수 있다.
과연 나라 말이 맞는 것일까? 아니면 국민이 너무 얌전한 것일까? 적어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동안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엄마겠죠? 그리고 딸내미, 그 다음에 아들이 더 컸게, 아버지인가? 아버지인 것 같다. 아버지고 여기에는 이제 유모차를 끌고 가는, 그러니까 이제 둘 만나서 잘 산자는 전형적인 그런 4인 가족, 아니 4인 가족의 일본 가정을 그런 사진이 되겠네요. 그런데 댓글이 585건이나 달려 있습니다. 아주 관심사가 많은 거죠. 이 계정은 삭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있어요. 이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비판적인 댓글인데 65세 지급 개시라도 대개인데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프랑스에서 최근까지 62세 시작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이르러서는 55세야. 아, 일본의 경우 납입은 기본 60세까지인데 개시를 65세로 하고 있다는 것은 평생 지불 기간에서 일률적으로 5년 마이너스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정말이지 너무한 얘기. 통계상 일본의 인구 감소 징후는 1970년대에 시작됐기 때문에 연금도 일찍부터 대책을 세워야 했는데 그 무렵 연금사무소가 무엇을 했는가 하면 잘 생각하지 않고 전국에 온천시설을 만들어 적자를 내거나 직원 전용 골프 연습시설을 만들거나 막무가내였다. 그런 일이 들통나면 순식간에 옛 조직이 해체되고 실태는 변하지 않는 연금기구를 창설해 과거의 악행을 추궁하지 못하게 했다. 그 무렵 엉망진창 일을 하고 있는 패거리는 지금쯤은 연금액을 만행받고 유유자적인 채로 도망치려고 하고 있다. 아주 그냥 사이다 같은 발언하고 요게 이제 그 연금 사무소라는 게 있었던 모양인데 지금은 독립법인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그러죠. 그 일본 연기금은 온천 뭐 이런 거 만들고 골프 연습장 만들고 이런 거 내용을 아는 사람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후아라이 조라는 또 점잖은 사람은 전에 연금에 대해서 적립금과 그 운영 실정에 관해서는 GPIF 연금 적립금 관리 운영 독립행정법인 가 순차적으로 정보를 게시해 그 내용은 누구라도 한인 확인 검증 가능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공기업 그 공기관 같은데 연금 이런 데도 우리 그 상장 기업들은 그 공시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연기금도 운영 기금에 대한 그 이 손익 내용 이런 거를 복식회계로 해서 공개를 좀 하고 특히 제가 관심 있는 데는 우정사업본부 같은데 그 우편이나 이런 거로 돈을 얼마나 잃고 있는지 지금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 우편이 별로 장사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게 거기에 이제 우편 금융도 있고 보험도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우편도 있지만 이제 그 택배라는 용어를 같이 썼다가 혼동이 되니까 소포라고 다시 그 우정사업본부에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체국 그러죠. 어, 이런 데가 이 어떤 그 이미 상장되어 있는 공기업 말고 그런 공공기관도 그 여기 GPIF처럼 공시 의무를 갖는 거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렵게 쌓은 원전 기술 다시 세계에서 만개야 중소기업 대표의 호소. 정지영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취재 보도를 했습니다. 파워토스란 조그만 중소기업인데 탈원전으로 매출 인력 급감, 반도체 차처럼 국가대표 산업 가능하다. 이래가지고 보호 개전기 이런 거를 해서 뭐 성능 테스트를 하면서 아주 이 원전 수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신재생 발전소 등에 설치되는 보호 계통 설비의 신뢰성 검증 시험을 주려고 하는 중소기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 뭐 두 분이 그 오래된 나이 드신 분인데 그래서 총선에서 이겨가지고 그 원전보다 신생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 주장하는 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란 예상도 나오는데 지금 중소기업 이름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원전 사고가 없고 그런 것은 다 우리나라의 과학 덕분이다. 우리가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월급 받아 전부 반값에 주택임대차 시장 월세 중심으로 재편. 서영상 기자가 헤럴드 경제에서 보도했는데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전세 비중 46.9% 역대 최저. 지금 여기에서 그 전체 비중인데 전월세. 그런데 여기에서 그 짙은 글씨가 전세고 회색이 월세인데요. 2024년에 월세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 이 비중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이후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은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분위기다. 전세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비아파트로 불리는 빌라와 단독주택의 월세와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답니다.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제도이긴 하죠. 외국에는 뭐 전세라는 개념을 생각해내지 못하는 그거 보면 우리나라 국민이 머리는 좋은데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또 이 전세 보증금 떼먹고 날르는 그 전세 사기들이 터져가지고 젊은 사람들의 그 자살 사건도 일어나고 자관 그 사기 이런 것들은 법이 강하게 그 옛날에 그 이해는 이 눈에는 눈 같은 하무라이 법전에서 그 나오는 그 정도 수준으로 어, 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이게 강한 처벌만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동주의 펀드는 단기 차익만 노리는 먹튀 회장님 생각입니다. 요런 제목이 어디서 했겠느냐. 이창민 한양대 교수 경영학 한겨레가 보도를 했는데 핵심 내용은 어떤 식으로 행동주의 펀드가 개선돼야 되냐 하는 내용만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주식시장의 반응은 호의적으로 보인다. 두 번째, 트러스톤과 온라인 파트너스는 각각 태양광 산업과 JB 금융지주에 대한 행동주의를 2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었다. 그 재계 및 몇몇 언론에서 행동주의 펀드에게 단기 차익만 노리는 먹튀라는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 총수의 입장에서 서서 행동주의 펀드를 먹고 튀는 늑대로 만드는 것은 그만하고 행동주의 펀드가 제안한 의제 그 자체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이 생산적이다. 행동주의 펀드의 제안이 터무니없다면 주주가 거부할 것 아니겠는가. 세 번째, 집중투표제가 주주총회 표결에서 소기의 성과를 냈다. 집중투표제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해를 못하는 수준이고요. 마지막으로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 제한을 애초에 막는 꼼수를 막아야 된다. 뭐 현대 엘리베이터 비 사유를 들어가지고 얘기했는데 이런 그 의견을 이창민 한양대 교수가 그 기고를 한 모양이에요. 행동주의 그 위드 트러스톤이라는 데가 들어와 가지고 그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사주 소각 결정 기업 수도 그 많이 늘어났다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제 이게 글을 읽어보니까 교수가 제목을 쓴 것 같지가 않아요. 한계리가 편집한 것 같은 내용은 재벌을 공격하지 말라는 것 같이 여기 썼는데 일부 언론과 그 재계 및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한겨레가 그 일부 언론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이거만 보면은 이 제목만 보면은 한겨레 같은 류예요. 재벌은 나쁘다는 프레임을 이 제목만 보고서는
그 내용을 안 읽고 제목만 보고서는 아 역시 재벌 나쁜 거 고정관념 심어주는 그 한겨레의 프레임워크이다.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그 세뇌시키는 거. 이 한겨레 좀 아무리 그 이 진보 신문이라고 하더라도 좀 조심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니들은 그 저기 그 운영 자금을 기업한테서 안 받냐? 내가 들은 얘기인데 음, 전부 다 그 뭐 진보 세력들한테 뭐 돈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그거 아닙니다. 기업들은 이쪽도 주고 저쪽도 줘요. 너희들도 기업들한테 돈 받아 처먹으면서 그 이따위 얘기하면 안 된다. 내가 직접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유럽연합, 북한 군장비 수송, 러시아 제재안 제한 예정. 뭐 자관 그 내용이 뭐 이런 얘기들 쭉 나오는데 북한이 뭐 이제 그 뭐 이 컨테이너 뭐 7,400개 이상 거쳐서 뭐 갔대는데 그런데 이런 그 기업체들을 제재하고 뭐 이렇겠다는 얘기인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반대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EU 업체들이나 한국 등을 러시아는 어떻게 제재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그 북한이 가는 거는 나쁜 짓이고 한국이 저기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거 가는 거는 좋은 짓인 거죠. 그거는 이제 그 반대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 놈들이 나쁜 놈들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한러 관계에 아주 중대한 위기라고까지 엄포를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러시아는 어떤 방법으로 제재를 할 수 있겠느냐? 그 러시아를 도와주는 어떤 그 업체들을. 근데 과연 푸틴이 그런 힘이 있을까요? 근데 한국은 만만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외교 대변인이 어떤 여자들만요 강하게 생겼더만 러시아 여자가 어떤 식으로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미 그 터지고 현대차 빠져나왔죠. 10만 원 받고 나왔다고 그러죠. 그 공장을. 또 유럽은 뭐 1원 받고 나왔다는데 자관 쫓아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자기네들 비판하고 뭐 그런 데는 그 러시아에 있는 기업들은 쫓아내는 건 좋았는데 다른 러시아가 뭔가 제재하는 게 있냐. 우리가 러시아산 무슨 천연가스 수입하는 거 없죠? 뭐 크게 우리는 당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에, 그 팔도라면은 나가지 말라. 팔도라면이 나가겠다 그래도 그건 안 되지. 오리온 그 초코칩 그건 안 되지. 그 대통령도 좋아하는 건데 그 이 도시락 그 팔도 도시락 라면하고 이 오리온 초코파이 그거는 나가지 말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걔네들이 제재하려면은 그것까지 야 러시아 기업한테 남기고 니들 다 철수해 마 싸게. 아까 그 티톡 미국에서도 강제 그이 매각 법안 만들었듯이 러시아는 법 안 만들더라도 행정명령으로 팔어. 그러면은 이제 팔도 도시락하고 팔도 라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리온 초코파이 그거 뺏기고 나오게 되고 뭐 이런 식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